한때는 다정한 부부의 상징처럼 보였다. 수십 년 동안 대중은 홍서범과 조갑경을 보며 한 집안이 이렇게 오래 좋은 이미지를 지킬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 앞에 붙는 말은 사랑도 가족도 아니다. 배신 외도 양육비,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사과다. 이번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아들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그 한 번의 일탈이 부모의 이름, 가족의 이미지, 그리고 오랫동안 쌓아 올린 신뢰까지 한꺼번에 흔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전 며느리의 폭로가 나온 뒤 대중은 충격을 받았다. 임신 중 외도 의혹 파탄난 혼인 법원의 1심 판단, 그리고 양육비를 둘러싼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집안 내부의 갈등으로 남아있지 않게 됐다. 특히 대중의 시선이 차갑게 돌아선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사람들은 가장 먼저 진심 어린 책임의 언어를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래된 침묵이었고 그 다음은 너무 늦게 나온 사과였다. 그 순간 여론은 묻기 시작했다. 왜 더 빨리 움직이지 않았는가? 왜 가장 힘든 시간을 버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는가? 왜 모든 것이 커진 뒤에야 비로소 고개를 숙였는가? 이제 홍서범과 조갑경을 향한 대중의 감정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섰다. 누군가는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다고 말한다. 반대로 누군가는 공인으로서 또 가족의 어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건은 더 무서워진다. 한쪽으로 정리되는 논란이 아니라 누구의 말도 쉽게 끝맺지 못하는 거대한 불신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평판만이 아니다. 아들의 문제는 불씨였고 부모의 대응은 그 불씨를 더 크게 키운 바람이 됐다. 그래서 지금 대중이 지켜보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의 결말이 아니다. 한때 모범처럼 소비되던 가족이 어떻게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무너지는지 그 붕괴의 전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차가운 질문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정말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 어떤 말도 어떤 사과도 더 이상 예전의 이름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단계까지 와버린 것인가?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겉으로는 가족 논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신뢰가 한번 무너졌을 때 공인의 삶이 얼마나 빠르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은 처음부터 홍서범과 조갑경이 아니었다. 불씨는 아들의 이혼 분쟁에서 시작됐다. 전 며느리 측 주장이 공개되면서 대중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지점은 혼인 파탄의 이유였다. 단순한 불화나 성격 차이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외도 의혹이 제기됐고 그 시점이 임신 직후였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순식간에 감정적인 분노로 번졌다. 여기에 법원이 1심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더 이상 사적인 다툼으로 보지 않게 됐다. 지금도 항소심은 진행 중이지만 이미 대중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족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굳어지기 시작했다. 문제가 더 커진 이유는 내용만 자극적이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배신보다 그 이후를 더 차갑게 봤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미룰 수 없는 현실인데 양육비와 책임 이행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은 더 예민해졌다. 여기서 대중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단순했다. 사랑이 끝날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사생활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다했는가,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가, 바로 그 질문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홍서범과 조갑경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호출되기 시작했다. 부모가 아들의 잘못을 대신 책임질 수는 없다. 하지만 공인의 가족이고 오랫동안 단란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부부라는 점 때문에 대중은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을 들이댔다. 침묵은 곧 방관처럼 보였고 늦은 대응은 이미 상황을 다 알고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비쳤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아들의 외도 의혹과 책임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여론의 폭발은 부모 세대의 태도와 상징성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이며 훨씬 더 큰 파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분명하다.
한 남자의 잘못으로 시작된 문제가 끝내 그 집안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단계로 번졌기 때문이다. 대중은 이미 단순한 해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 이런 상황이 여기까지 오도록 방치됐는가? 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고통은 이렇게 오래 홀로 남겨졌는가? 왜 책임의 언어는 항상 모든 것이 드러난 뒤에야 등장하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서 사건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그 결과 홍서범과 조갑경 가족은 지금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신뢰 붕괴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사건이 폭발한 뒤 홍서범과 조갑경은 뒤늦게 사과했다. 겉으로만 보면 고개를 숙였고 부모로서 아들의 잘못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인정한 듯 보였다. 또 1심 판단에 따라 아들의 책임이 조속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대중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가 사람들은 사과의 문장보다 사과가 나온 시점을 먼저 봤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 이미 여론이 들끓은 뒤, 이미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고통이 수없이 알려진 뒤에 나온 말이라면 그것은 진심보다 수습으로 들리기 쉽다. 바로 그래서 이 사과는 시작이 아니라 변명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대중이 더 차갑게 반응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부모가 법적 책임까지 대신 지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오랫동안 공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훨씬 더 빠르고 분명한 태도를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인 장면은 정반대였다. 논란이 커지는 동안 침묵이 먼저 있었고 사과가 나왔을 때도 핵심은 상처 입은 당사자의 감정보다 대중을 향한 입장 정리에 더 가까워 보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정말 미안해서 숙인 고개인가? 아니면은 더 큰 비난을 막기 위한 가장 늦은 계산인가? 결정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사과문이 나왔다고 해서 상황이 멈춘 것이 아니었다. 전 며느리 측의 분노는 오히려 더 강하게 이어졌다. 그 말은 곧 대중에게 또 다른 신호가 됐다. 문제는 단지 공식 입장이 없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신이 너무 깊다는 뜻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송 출연 장면까지 겹치자 여론은 더욱 예민해졌다. 누군가에게는 예정된 방송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분노한 대중에게 그 장면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누군가는 아직 상처 속에 있는데 다른 한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화면 안에서 웃고 있다는 인상이 만들어지는 순간 사과문 한 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이 생긴다. 바로 여기서 홍서범과 조갑경은 가장 어려운 함정에 빠졌다. 말을 하면 늦었다는 비난을 받고 침묵하면은 방관이라는 공격을 받는다. 사과하면 진정성이 의심받고 방송에 나오면 무감각하다는 분노를 산다. 결국 이 부부가 마주한 위기는 단순한 해명 실패가 아니다. 이미 대중의 시선 속에서 이 가족은 한 번 무너진 신뢰를 제대로 붙잡지 못한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모든 행동은 선의보다 계산으로 먼저 해석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다. 왜 그 말이 이토록 늦었느냐? 그리고 왜 그 말보다 먼저 보여줬어야 할 책임의 장면이 보이지 않았느냐? 바로 그 질문이 이 부부를 가장 깊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이 가장 잔인한 이유는 잘못 하나가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의 잘못 뒤에 이어진 침묵, 늦은 사과, 무너진 타이밍, 그리고 끝내 회복되지 못한 신뢰가 차례로 겹치며 한 가족 전체의 이미지를 무너뜨렸다는 데 있다. 홍서범과 조갑경은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안정적인 부부 익숙한 가족, 편안한 이미지로 소비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예전처럼 부르지 않는다. 따뜻함 대신 책임을 묻고 익숙함 대신 실망을 떠올리며 가족의 상징이던 자리에 균열과 붕괴의 그림자를 겹쳐보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가장 뼈아픈 사실은 따로 있다. 사람들은 완벽한 가족을 기대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고 자식의 삶을 부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런데도 이번 사건이 유독 크게 번진 이유는 책임보다 먼저 이미지가 보였고 공감보다 먼저 거리감이 느껴졌으며 상처를 감당한 사람의 시간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먼저 읽혔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이 논란은 단순한 연예 뉴스로 흘러가지 않았다.
대중은 이 사건을 보며 묻고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까지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가? 부모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공인의 사과는 언제 진심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지금 홍서범과 조갑경 앞에 놓인 현실은 냉정하다사 예전처럼 몇 번의 방송 출연이나 짧은 사과문으로 정리될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 이미 한 번 돌아선 시선은 말보다 더 오래 기억하고 대중은 문장보다 타이밍을 더 정확하게 본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짜 후폭풍은 오늘의 비난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래 따라붙을 질문들에 있다. 그들은 왜 더 빨리 움직이지 못했는가? 왜 가장 아픈 사람이 버티던 시간에는 보이지 않았는가? 왜 모든 것이 커진 뒤에야 책임의 언어가 등장했는가? 이 질문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해명도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한 가족의 몰락은 큰 폭발음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조용한 외면 하나, 늦은 판단 하나, 너무 늦게 나온 말 한마디가 차곡차곡 쌓여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지금 홍서범과 조갑경 가족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다. 한때는 가장 평범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가족이 이제는 가장 불편한 질문을 남기는 사례가 됐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서운 것이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의 사생활 파문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뒤 공인이 얼마나 빠르게 상징을 잃어버리는지 보여주는 현실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대중이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일지 모른다. 이 가족이 정말 책임의 방식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끝내 너무 늦어버린 대응의 상징으로 남게 될 것인가. 지금 남은 것은 해명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한 시간의 대답뿐이다.